있으니까 그나마 여기에 있는 것들 중에서 부천을 방문했는데요. 부탁을 해서 여왕벌도 보고 또 가능하면 꿀벌에게 피해를 주는 응애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꿀벌이랑 노는 놈입니다. 최근 몇 년간 양봉농가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 꿀벌 실종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었는데요. 얼마 전 해당 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약 내성이 생긴 응애 탓이다 이렇게 분석 결과를 내놓기도 했었죠. 국내 양봉 그 농가가 한 3만 가구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이 해당 기관 발표를 수긍하는 농가도 있으실 거고 또는 반대로 수긍하지 않은 농가들도 있을 거라고 예상하는데요. 여튼 오늘은 이 꿀벌 응애가 최근 발생하고 있는 이 꿀벌 실종의 진짜 원인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꿀벌 보러 아니죠, 응애 보러 한번 가볼까요? Let's go! 꿀벌 응애로는 대표적으로 이 바로아 응애하고 이 가시 응애가 있습니다. 크기는 대략 바로아 응애가 1.7mm, 가시 응애는 0.5mm 정도의 크기로 매우 작네요. 이 응애라는 놈을 진딧물이랑 헷갈리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진딧물은 노린재목 진딧물 과로 곤충이고요. 응애는 거미강 진드기 목 응애과로, 얘는 절지동물로 이렇게 작아도 곤충이 아니에요. 이 응애라는 녀석은 대부분 다른 곤충이나 식물의 체액이나 세포액을 빨아먹으면서 기생을 하는 놈들이라서 명백하게 농업 해충, 곤충이 아니니까 여튼 농업에 해를 끼치는 절지동물입니다. 되게 쬐끄만 게 진짜 골치 아프네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도 이렇게 꿀벌 질병 지침서에 이 두 응애를 대표적 응애로 소개할 정도로 국내는 물론 전 세계의 양봉 농가가 이 꿀벌 응애에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렇다면 이 응애가 어떻게 꿀벌 집에 들어와 가지고 번식하게 되는 걸까요? 독일의 세계적인 제약회사 바이엘에서 이 꿀벌 응애 관련된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나레이션이 영어로 돼 있어 가지고 제가 대충 해석해 가지고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꿀벌은 짧은 생애 동안 먹이를 찾기 위해 먼 거리를 날아다닙니다. 약 1200km를 날아다니며 벌통에 꽃가루와 꿀을 모으고 그렇게 하면서 많은 농작물에 수분을 제공합니다. 충분한 양의 식량을 생산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꿀벌은 질병이나 농부와 양봉가의 작업 실수, 심지어 날씨를 포함한 여러 가지 요인으로부터 위협을 받습니다. 특히 이 작은 기생충 하나가 주요 위협 요소인데요. 양봉가가 벌통에 침투한 이 응애를 제거하지 않는다면 이 바로아 응애는 일벌이 알집을 덮기 직전에 암컷 바로아 응애가 슬그머니 애벌레 집 안으로 이동을 하고 그 안에서 번식하게 됩니다. 이 응애는 꿀벌 애벌레에서 체액과 같은 피를 빨아먹으며 다른 어린 꿀벌 애벌레에 알을 낳습니다. 어린 응애는 벌이 부화할 때까지 벌 애벌레의 체액을 먹고 이 애벌레는 약해지면서 꿀벌로 우화해도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수명이 단축됩니다. 바로아 응애는 꿀벌이 길을 잃거나 다른 벌통의 꿀을 훔칠 때를 이용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해 번식하곤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지막 꿀 수확 후에 응애를 퇴치해야 합니다. 꿀벌 응애가 어떻게 벌통 안에서 번식하는지를 쉽게 보여주는 영상이네요. 저는 여기서 몇 가지 궁금한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마지막 꿀 수확 후에
약을 뿌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양봉에 있어서 마지막 꿀 수확이라는 게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우리나라는 꿀이 가장 많은 아카시아 꽃이 피는 시기에 생산되는 꿀이 1년 전체 꿀 수확의 7, 80% 이상이라고 할 만큼 봄꽃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데요. 5월에 피는 아카시아 꽃 이후에 야생화가 있고 6월경에 밤꽃이 마지막 꿀 수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바이엘 회사의 영상대로라면 6월 밤꿀을 생산한 후에 응애약을 뿌려서 볼통을 방지하는 것이 꿀벌 생산하고 응애 방지에 이상적인 시기라고 저도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과연 우리나라 양봉 농가에서 작년 7월쯤에 이 응애 방제를 제대로 했을까요? 자, 이게 사양꿀이라는 꿀인데요. 이름이 뭔가 좀 특별해 보이지 않나요? 저는 처음에 사양꿀이라고 안 듣고 사향꿀이라고 알아들어가지고 뭔가 사양노루가 생각이 났어요. 그것도 그럴 것이 제가 이거를 제가 제 돈 주고 산 게 아니라서 아는 지인 그 생일에 갔다가 이걸 선물로 받아온 꿀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평소에 사 먹는 아카시아 꿀보다는 좀 더 비싼 거 아닐까? 사양과 무슨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나만 이상한 거예요? 네, 다들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뭐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이 사양꿀이 뭐냐 하면 양봉 농가에서 벌에게 설탕물을 먹여갖고 수확한 꿀을 말하는 거예요. 설탕물을 먹여가지고 꿀벌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꿀이니까 사양 고양이가 커피콩을 먹고 똥으로 나온 루아커피랑 뭐 비슷한 건가요? 아무튼 이 설탕꿀, 사양꿀을 외국에서도 만들어낼까요? 벌꿀을 주로 수출하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베트남 등이 이 주요 꿀 수출 국가인데요. 이 국가들은 어떤 곳은 사계절 내내 꽃이 피는 등 뭐 밀원이 풍부한 거죠. 또 어떤 곳은 땅덩어리가 너무 넓어서 꿀벌하고 양봉 농가들이 서로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라서 이렇게 설탕물을 먹여서까지 꿀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꽃이 5, 6월에 집중해서 피고 땅은 좁은 데 비해 가지고 양봉 농가는 많은 거죠. 옆 나라 일본은 어떨까요? 양봉 농가가 한 1만 가구가 안 되니까 우리나라의 3분의 1 정도 수준이고요. 전체 사육 군수, 즉 벌통수는 우리나라의 9% 수준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본이 한국보다 면적이 3.8배 정도 넓거든요. 그런데 꿀벌은 한국의 9%밖에 안 된다고 하면 이건 뭐 대충 계산해도 한 40배 정도로 우리나라가 밀도가 높은 거네요. 40배. 우리나라에서는 짧은 기간에 아카시아 꽃이 피고 또 그 때문에 남쪽부터 트럭으로 막 실어가지고 강원도까지 이동해 가면서 채밀하는 농가들도 많거든요. 이분들이랑 한 자리에 자리 잡고 양봉하는 분들 간에도 다툼이 또 있어요. 이 두 입장을 다 이해는 하지만 이게 다 땅덩어리가 너무 좁은 곳에서 너무 많은 양봉 농가가 있어서 그런 거였던 거네요. 아무튼 2020년과 2021년 같이 5월 달에 장마가 와버리면 양봉 농가로서는 정말 암담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양봉 농가라고 가정해 보자고요. 2020년하고 2021년도에 꿀 생산이 완전히 망했어요. 그리고 뭐 관리를 좀 잘 못해서 꿀벌도 또 왕창 죽어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또 꿀벌을 샀고요. 그런데 작년에 5월달, 6월달 날씨가 좋아가지고 아카시아 꽃이랑 밤꿀을 엄청나게 많이 생산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2년간 망했었는데 올해는 진짜 다행이다. 이제 응애 약을 뿌리고 가을에 수확되는 꿀들은 우리 고생한 꿀벌들한테 겨울에 먹으라고 양보하고 이제 내년을 위해서 준비해야지 이럴 거예요? 아이씨, 이게 정상이지. 2년간이 제정신이 아니었어. 이거 미쳤어.
어? 날씨 탓이라고? 맞아, 날씨 탓이야, 날씨 탓. 어? 응애? 응애 탓이라고? 맞아, 맞아, 응애 탓이야. 아니다, 아니다. 다 니 탓이다, 니 탓. 어? 니가 뭐 한다고 씹을 싸노? 어? 아이씨, 대출도 빨리 갚아야 되는데. 꿀보 너희들은 날개 빠지게 일을 해가지고 사양꿀이든 뭐든 다 내놔. 어? 이러실 건가? 아니면 뭐 요 중간에 어디쯤 있을 수도 있죠. 응애와 같은 기생충들은 기주인 꿀벌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보통 2월 달에 벌을 껴서 아카시아 꿀을 딸 준비를 하는데요. 일벌을 늘린다는 거죠. 일벌이 많아야 꿀을 빨리 많이 딸 테니까요. 그래서 4월 초만 되어도 한 통에 4, 5만 마리로 이 일벌들이 늘어나서 채밀할 준비를 하는데요. 이렇게 일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벌들이 벌집에 꿀을 채우기 시작하면 당연하게도 응애도 번식하게 되는 거죠. 점점 날씨는 따뜻해지고 습도도 올라가면서 벌통 안은 응애가 살기 좋은 환경이 되거든요. 또 꿀을 수확해야 되니까 이 기간에는 농약을 뿌릴 수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꿀을 수확하는 6월이 지나면 벌통 속에는 이미 많은 수의 응애가 벌통을 점령하고 있게 될 수도 있어요. 이 시기가 되면 꿀벌 응애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게 되고 겨울이 되기도 전에 이 벌통, 아니 더 나아가서 이 양봉장 전체가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까만색이 호스트, 그러니까 기주가 되는 꿀벌의 수가 이렇게 늘어나면 기생충인 응애가 빨간색 그래프죠. 이렇게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꿀벌의 수만큼 늘어나게 되는 것이 바로 기주와 기생의 기본적인 증가 그래프예요. 꿀벌이 최고로 많은 시기를 어느 정도 지나야 응애가 최고로 많은 시기가 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진짜 농약에 내성이 생겨서 응애가 농약을 이겨냈을까요? 아니면 꿀벌들이 겨울에 먹을 그 꿀까지 욕심낸 건 아닐까요? 사람들이. 나랑 꿀벌들한테는 이것만 먹으라고 주고. 아이러니한 건 수년간 꿀벌 실종 사태가 있어 왔지만 모든 양봉 농가가 꿀벌을 잃지는 않았어요. 거의 피해 없이 키우고 있는 농가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번 정부의 발표가 양봉 농가에 훨씬 더 불리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전적으로 양봉 농가의 탓으로 돌리는 거거든요. 작년 초에는 꿀벌 실종의 첫 번째 원인으로 기후변화를 꼽았었죠. 이 문제면 양봉 농가로서는 뭐 어쩔 수가 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연도에는 콕 찍어가지고 기후변화랑 꿀벌 실종의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이건 농가 너네 탓이야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응애 탓이니까 너네가 농약 안 뿌렸잖아 라는 거죠. 그렇다면 진짜 꿀벌 실종이 기후변화와 무관한 일일까요? 그것이 알고 싶냐? 이 주제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안 하셨냐? 구독 좀 부탁한다. 구독.